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4일 오전 11시 48분이고요. 간밤에 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빗소리에 좀 일찍 깨가지고 차트를 봤는데 일단 흐름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썩 나쁘지는 않고 바닥은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닥론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이 365주 EMA 그래서 한 번 지지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CPI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한 번 있었고 좀 세력이 의도적으로 좀 비트를 집어 던졌거든요. 가격을. 그런데 정확히 365주 EMA를 터치하고 급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세 번의 터치를 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5월부터 7월의 경우는 이 빨간색 이평선이 60주 EMA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평선이 이 빨간색 60주 EMA죠. 엄청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주었던 이평선입니다. 이때도 보면 몇 번 지지 컨펌을 받냐면 한 번, 두 번, 이때도 종가상으로는 지켜주었죠. 세 번, 네 번, 그다음에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개미들 싹 다 털어내고 집어 올렸죠. 그래서 아마 비트 찐 반등이 나올 땐 분명히 이런 아래 꼬리로 롱 물량하고 개미 롱 물량하고 그 다음에 개미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패닉셀 한번 집어넣고 올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거래소로 비트 물량도 대량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이때 가장 최근에 어쨌든 세력이 찐 바닥을 확인시켜 준 자리가 이 자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차트가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신고점을 작성했는데 그래서 이 60주 EMA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보세요. 이때 단일 기간 동안 엄청난 가격 변동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역시 빨간색 60주 EMA. 그리고 차트가 이제 꺾이고 나서 하락세로 집어드는 과정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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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리로 저항, 꼬리로 저항, 또 저항. 잠깐 뚫지만 이건 페인팅이었죠. 세력의 페인팅. 대놓고 함정을 팠죠. 그리고 저항, 또 저항, 2주 연속 저항받고 이제 차트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이평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주 EMA. 그래서 바닥이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저는 가장 관건은 이 60주 EMA를 뚫어내느냐 못하느냐. 즉 반등의 최대폭은 이 60주 EMA와 큰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최대폭. 만약에 차트가 이 바닥 17,600달러에서 상당 기간을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 반등의 최대폭이 어디가 될 건가는 저는 이 빨간색 60주 EMA와 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색 이평선 저도 정말 우연히 발견했던 이 녹색 이평선 365주 EMA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3월 코로나 급 하락이 왔을 때 긴 꼬리를 남기면서 반등 쳤던 이평선이 365주 EMA이고요. 이 365주 EMA를 언급하는 그 어떤 분석글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석글도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365주 이평선이 지금 조금 의미 있는 이평선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꼬리로는 언제든지 여기 채널 하단이나 혹은 17.4K까지 꼬리로는 남길 수 있겠지만 종가 마감은 계속해서 이 365주 EMA 위에서 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세력이 좀 의도적으로 여기를 조금 찍어줬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365주 EMA를 어쩌면 이제 세력이 신경 쓰고 있는 이평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차트를 운전하고 있는, 뭐 저만의 내피셜일 수도 있죠. 그 누구도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뭐 유튜버나 아니면 분석글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플랫 패턴, 익스텐디드 플랫 패턴의 타겟 목표가가 17.4K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17.4K. 이때 17.6K까지 찍었고 아직 정확히 목표가를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7.4K는 꼬리로 한번 찍고 또 한 번에 이제 이런 말아 올리기, 꼬리 말아 올리기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17.4K를 저는 이때 찍을 것 같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개미 털고 진짜 찐반등이 올 때 저는 17.4K를 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 털고 롱 물량 싹 털고 바닥에서 지금 롱 계속해서 쌓아 올린 물량들 다 털어내고 찐반등 주기 직전에 아마 17.4K를 찍고 찐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정말 오랜만에 방금 코인베이스에서 물량이 들어왔네요. 저는 좀 직전 어제 저녁 이후로 그 다음에 오늘 새벽까지 좀 거래소로 물량 들어오는 거 좀 유심히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는데 방금 코인베이스로 간만에 조금 물량이 좀 크게 들어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365주 EMA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 보면 분명히 19.2K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는 19K 아래에서는 분명 반발 매수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19.2 그리고 19K 아래에서는 꽤나 반발 매수세가 꽤나 존재합니다. 누군가 던지려고 해도 그 반발 매수세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까지 싹 다 잡아먹으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몇 번을 던져봤는데 아래에서 강력하게 받쳐주니까 더 이상 던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도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던지려고 하는 세력이. 그래서 어제 조금 8시부터 8시 반부터네요. 정확히 9시 반에 발표가 있었죠. CPI.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365주 EMA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는데 일단 이평선은 조금 지울까 아니 그대로 둘까요? 보시게 되면 일단 좀 5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왜 지표가 안 나오지? 이게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 길어지면 또 사람들 안 보는데. 자, 밑에 보고 계시는 보조 지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관련 지표고요. 설정을
자, 이걸 좀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조금 되게 재밌었어요. 5분봉 조금 보시게 되면 어제 구간이 이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온통 시뻘겋죠. 그게 뭐 프리미엄이 나타나거나 그런 공간은 아닌데 보시게 되면 어제 8시부터 해가지고요. 8시 정확히 8시부터 시작됐어요. 8시 반부터다. 8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새벽 넘어가는 시간까지 코인베이스에서 진짜 엄청난 좀 재미있는 일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로도 확인이 되시죠. 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들어가자면 어제 그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었고요. 이때가 CPI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1시간 전부터 차트가 그래도 단기 고점에 있는데 갑자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의도적으로 비트를 코인베이스에서 시장가로 긁고 있다는 얘기죠. 긁고 있다는 얘기. 1시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정확히 20시 30분부터. 그리고 비트 물량 어느 정도 쌓아 올린 다음에 바로 그냥 쫙 던져버렸죠. 당연히 특정 세력이 비트를 던지게 되면 다른 세력들도 혹은 개미들도 같이 던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같이 개미들도 패닉셀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시장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세력. 즉, CPI 발표 1시간 전부터 이 CPI라는 CPI 지수 발표를 이용해서 아마 이 세력은 CPI 지수가 역대급이죠. 어제 9.2%였나요? 9.1%였나요? 아마 이 세력은 CPI 지수가 역대급으로 뜰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이 작업을 쳤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긴 꼬리 남기면서 올라올 때 뜨는 경우는 좀 뭐 상당 부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세력 있잖아요. 이 세력은 분명히 CPI 지수가 역대급으로 뜰 것도 알고 있었고 이때 가격을 던지게 되면 개미들이 그 역대급 CPI 지표를 보고 패닉셀을 할 거라는 것까지 다 감안하고 집어 던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던지기 전에 숏을 쳐놨겠죠. 안전장치로 숏을 쳐놨겠죠. 그리고 나서 던진 다음에 어디에서 과연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여기에서 반발 매수가 나왔죠. 이 자리에서.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디 자리라고요? 지금 이 자리 어디 자리라고요? 365주 EMA. 재밌지 않나요? 이 자리가 365주 EMA. 정확히 여기로 긴 꼬리로 한번 말아 올리고 또 던져봤는데 다시 한번 말아 올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 던지는 세력도 이제 포기를 하고 던졌던 물량을 다시 회수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던졌던 물량을 다시 회수한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가격을 던졌던 평단보다 훨씬 더 낮은 평단으로 재매집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좀 시장의 심리 상태나 개미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과연 19K 아래로 가격을 던졌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제 이 사이에서 엄청난 복마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365주 EMA에서 받치고 들어 올리니까 정말 며칠만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간 동안 그 어떤 물량도 코인베이스로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뭐 거래소 입금 알람 쓰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입금 알람 쓰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코인베이스, 제미니, 바이낸스로 수없이 지금 입금이 매일매일 되었죠. 이런 구간에서도. 하지만 어젯밤 하루 동안 입금 물량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처음으로 코인베이스에서 1000개 조금 넘게 물량이 들어왔네요.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여기 반등 구간이 의미하는 바도 상당히 크고요. 제가 솔직히 오늘은 이 시황 녹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영업 비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입금을 원래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냥 댓글을 한 분이 다셨네요. 댓글 한 분 다셔가지고 그냥 좀 자세히 그냥 부가적인 설명까지 해가지고 그냥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조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와 관련된 시황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방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잠깐 출연하다가 지금 사그라들었는데 방금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반등이 찐반등일 확률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V자 반등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터져야 돼요. 호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는 다 필요 없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정전, 휴전, 종전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상당히 조금 다이나믹한 하룻밤이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엔 어제 CPI는 고점을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큰 악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CPI는 9.1%였나요? 9.2%였나요? 어쨌든 이번 달 CPI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하락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2%, 3%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의 악재라고 그랬죠. 한 5% 정도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아마 페드도 2%, 3%까지 낮추는 건 무리지만 5%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아요. 아마 금리를 이제 5% 선까지 인플레이션율이 내려오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게 될 거고 시장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그냥 경기 침체로 가는 사태만큼은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미국의 뭐 정치적 일정을 봐도 중간 선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페드의 목표는 4분기가 오기 전에 즉 3분기 이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율은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의 경기 부양 내지는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퍼포먼스를 저는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또 믿지는 마시고요. 대신 어젯밤은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다라는 거 아시는 분은 뭐 이것까지 보고 분석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정말 재밌었고 좀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어요. 1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정말 세력들이 한번 개미 한번 놀래켜 보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2K를 뚫어낼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번에 반등에서 최고점이었던 200WMA 이게 대략 22K에 있거든요. 근데 저항 여부 이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반등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지
역효과가 되니까. 뚫게 되면 이제 아마 60주 EMA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9K나 35에서 36K. 이건 피보나치 레벨과도 맞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피보나치 레벨로 0.저점 대비 0.618까지 반등하고 60주 EMA를 돌파하게 되면 대략 그 가격이 42K거든요. 42K를 돌파하면 이건 추세 전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고점 작성하고 신고점을 도전한다는 얘기죠. 뭐 대략 이렇게 저는 뭐 단기, 중기, 장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365주 EMA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